두산 팬 입장에서는 26시즌이 너무나 설레이고 기다려질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비중인 외국인 선발 투수가 플렉센과 잭 로그입니다. 플렉센 선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모든 10개 구단 외국인 선발 투수 중에 기록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다른 선수들은 야 잘한다 해도 메이저리그에서는 보여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플렉센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25시즌까지 24시즌도 좋았고 거기에 잭 로그 선수는 외국인 선발 투수 중에 좌완이에요. 대다수가 다 우완 투수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발 투수 중에 좌완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곽빈 선수는 우완 강속구 투수잖아요. 플렉센, 잭 로그, 곽빈으로 우투수, 좌투수, 우투수를 이어지면은 정말 이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대다수의 구단들이 지금 거의 우투수 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거죠. 두산은 그러니까 잘 던지는 투수 플러스 이 우투수, 좌투수까지 짜임새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원영 두산 감독님이 부임을 했어요. 와이어 투 하셨지만 김원영 감독님의 장점은 투수 교체, 투수 운영이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두산의 선발이나 불펜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것 같은데요. 이 이영하 선수에 대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 두산의 4선발, 5선발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김원영 두산 감독은 이영하는 선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실제로 2019년에 이영하는 정말 김원영 투수 코치 이때는 투수 코치였죠. 빛나는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무려 17승, 평균 자책점 3.64. 바로 두산의 투수 코치가 현 김원영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이영하 사용법을 아는 거죠. 이 김원영 감독님은 이영하는 2022까지 선발 구원을 오다가 2023년으로는 불펜으로만 뛰었어요. 하지만 김원영 감독님은 2026 시즌 보직을 못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의 핵심 과제가 선발진 구성이다. 자, 그리고 김원영 감독님이 메인 투수 코치로 뛰었던 2019년과 2020년은 두산은 팀 평균 자책점 1위였고 선발 평균 자책점도 1위였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두산은 제가 5강 후보에 놓고 왜 두산이 3위까지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이 안정된 선발진이에요. 10개 구단 중에 오직 2개 구단 LG랑 KT만 국내 선발 3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요. 6선발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미 6선발 후보까지 있어서 최원준 선수를 불펜으로 돌렸죠. 이미 25시즌에 돌렸어요. 물론 4선발 최승용, 5선발 최민석 선수가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전 최민석 선수의 이 등장이 두산에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영하까지? 그럼 지금 7선발인데 6선발을 넘어선 과연 최승용, 최민석, 최원준, 이영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산의 국내 선발 WAR은 지금 2025 시즌 5위였습니다. 지금 삼성, 한화, 두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산이 5위를 차지했는데 충분히 국내 선발 지수가 3위나 4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두산이 24시즌에는 4위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국내 선발이에요. 이거는 곽빈 선수죠. 곽빈 선수가 무려 167이닝을 던지면서 4.39의 WAR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 최원준, 최승용 선수 별다른 활약을 하지도 못했는데 곽빈 선수만 이렇게 활약을 해줘도 실제로 곽빈 선수가 지금 2.01이니까 2배 넘는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곽빈 선수가 K베이스볼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곽빈 선수 2025 시즌에 두산이 어차피 리빌딩 하기로 한 거 본인도 투구 패턴을 다양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감을 잡았다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속도 더 증가했고 멋진 모습 보여줬죠. 이렇게 곽빈 선수가 실제로 잘 던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올 시즌은 25시즌은 늦게 합류해서 그렇지 굉장히 저는 이 자책점과 이닝에서 굉장한 모습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산의 국내 선발 WAR은 23시즌에도 5위였습니다. 제가 볼 때 올 시즌은 이를 충분히 3위가 좀 가능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때도 뭐 최승용, 최원준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최승용 선수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최승용 선수는 좌완이기 때문이죠. 가장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투수 플렉센, 좌투수 잭로그, 그리고 우투수 곽빈, 그 다음에 좌투수 최승용이 들어가고 우투수 오선발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최승용 선수가 여태 동안 이닝을 막 많이 던진 적은 없어요. 111이닝,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116과 3분의 1이닝, 자책점 4.41, WHIP도 2023, 2025가 1.35로 똑같아요. 볼넷률도 9이닝당 2.8개로 똑같습니다. 좌완 투수인데 포크볼도 던질 줄 아는 좌완 투수. 구종을 보면 직구,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4개의 구종을 정말 선발 투수답게 골고루 던지고 있어요. 이게 최승용의 강점입니다. 자, 최원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막 158이닝, 165이닝을 던지면서 3.6, 3.3의 자책점을 했던 요 시기가 가장 빛나죠. 하지만 2025 시즌은 이제 107이닝을 던지면서 자책점은 4.71이고 구원으로 빠진 게 되게 많았죠. 직구 구속이 낮아진 게 가장 문제예요. 올 시즌 준비하면서 팔각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직구 구속을 끌어올리기는 했거든요. 이 직구와 포크볼과 슬라이더 어쨌든 3개의 구종을 그래도 잘 던진다. WHIP도 어쨌든 확실히 1.34로 뭐 전성기 때랑 큰 차이는 없다. 삼진율이 좀 낮아졌고 볼넷이 대신 증가했죠. 그리고 이 최민석 선수, 이 친구가 이제 대박이다. 투심을 던지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민석은, 그리고 어리잖아요. 무조건 키워야 돼. 무조건 최민석을 키워야 되는 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이 선수는 그냥 무조건 키워야 돼. 이 선수 자리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최민석은 무조건 들어가야 간다. 근데 5선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투심의 구종 가치가 높은 슬라이더의 포크볼까지 어디까지 발전할지 감도 안 온다. 거기에 이영하가 2019년도 이영하로 바뀐다면 이영하 선수는 직구에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주목이죠. 거기에 커브와 포크볼, 사실 이제 불펜 투수니까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로 던지는데 선발로 전환될 시에는 커브 비중도 더 높일 수도 있고 포크볼도 다시 꺼낼 수도 있겠죠. 물론 포크볼이 25시즌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이영하 선수가 2019년도에는 9이닝당 삼진율이 5.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9.7개로 커리어 하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높은 금액을 FA 계약에서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것 같아요. 삼진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9.7개로 9이닝당 커리어 하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볼넷은 조금 5.3개로 높기는 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기 위해 세부 지표까지 뜯어보면은, 자, 최승용 선수는 지금 홈런을 이 0.62개로 상당히 적게 맞습니다. 9이닝당 0.62개, 피안타율 2할 6푼 5리, OPS도 0.704로 세부 지표가 괜찮아요. 거기다가 가장 매력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자, 2023년도가 좋았잖아요. 지금 딱 2개가 좋았는데 2023년도에는 슬라이더 비중이 28.1로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커브가 11.8, 포크가 12.3이었는데 올 시즌에 커브 비중을 15.6까지 늘렸고 포크볼도 13.6까지 늘렸고요. 대신 슬라이더 비중을 22.6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만 하더라도 뭐 슬라이더와 포심의 투피치였다면 커브와 포크볼을 점점 구사율을 높이면서 4개의 구종을 완벽하게 던진다. 거기에 포크볼 피안타율도 2할 4푼 1인데 피장타율이 2할 9푼. 커브의 피안타율도 2할 5푼 4인데 피장타율도 3할 3푼 3리. 포심의 피안타율도 2할 6푼 3리인데 피장타율도 3할 5푼 9리로 요 피장타율이 비교적 높은 슬라이더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눈에 띈다. 그래서 최승용 선수는 좌완이기도 하고, 구속도 지금 보시면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예요. 구속이 계속 올라서 평속이 143.7, 슬라이더 구속도 어쨌든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최승용 선수의 장점, 좌완이기도 하고 전 최승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최원준 선수는 지금 보시면 올 시즌 피안타율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OPS가 0.767로 이 최승용 선수에 비해서 조금 높죠. 9이닝당 홈런 개수도 1.51개로 좀 많이 높죠. 0.62개에 비해서. 그리고 이 기록은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간 기록이라는 거죠. 일단 구속은 불펜으로 가서 그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팔 각도를 바꿔서 그런지 130km대의 평속에서 142.7km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슬라이더도 올라갔죠. 그런데 포심 피 장타율이 무려 5할 8리. 작년에도 5할 높은 6리, 그전에도 5할 9리. 포심 피 안타율이 높은데 피 장타율이 너무 높죠. 거기에 포크볼도 25%를 사용하는데 포크볼 피 장타율이 4할 2푼 6리. 슬라이더가 뭐 그나마 3할 2푼 6리인데 커브 피 장타율도 4할 3푼 8리로 피 장타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장타 허용이 너무 높은 게 이 최원준 선수의 단점이다. 자, 최민석 선수는 보시면 이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무려 13이에요. 별로 많이 던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투심을 던지고 투심이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좌우 굉장히 많이 휩니다. 그래서 투심 피안타율이 3할 1리, 아직은 피장타율이 4할 1푼 7리인데 요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6푼 8리고요. 피장타율이 2할 9푼 9리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그라운드 비중이 높아요. 왜냐? 투심을 던지니까. 그라운드 볼이 될 확률이 51%, 그리고 후반기가 더 안 좋았어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아니 이 선수 선발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오자마자. 지금 정우주, 배찬승, 김영우도 선발 안 해요. 그런데 최민석 선수는 선발로 돌았어요. 2라운드에 뽑혔는데 그러니까 피안타율도 전반기에 2할 2푼이었어요. OPS도 0.663이었습니다. 근데 체력적인 한계에 거치면서 아무래도 약점이 드러난 거고 우타자에게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어요.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 자, 그러면서 어쨌든 OPS도 보면은 어쨌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좌타자를 잡아낼 구종, 포크볼이 조금 더 잘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이영하 선수는 9이닝당 삼진율이 9.72개. 삼진을 굉장히 잘 잡죠. 홈런도 0.54개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피안타율도 2할 5푼 4리, 2할 4푼 3리. 그리고 OPS도 0.710, 0.688. 그러니까 확실히 세부 지표가 최원준 선수에 비해 이영하 선수가 훨씬 좋죠. 그런데 이게 다 불펜에서 했다는 건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리고 구종 사용률을 보면은 포심과 슬라이더가 너무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불펜 투수니까. 하지만 과거에 선발을 던질 때는 포크볼도 꽤나 던졌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영하 선수가 선발로 가려면은 이렇게 포크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커브 비중도 조금 높여야 되고 슬라이더 비중이 지금 너무 높죠. 그래서 커브 피안타율이 지금 작년에는 빵알, 올 시즌은 1할 3푼 3리, 커브 피 장타율도 2할 3푼 3리, 슬라이더 피 장타율도 2할 3푼 1리로 이렇게 두 개의 구종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커브 사용률을 좀 높이고 슬라이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포심을 던진다면은 충분히 스태미너만 된다면 선발도 가능한데요. 4명의 선수를 뜯어본 결과 미래를 위해서 최민석은 무조건 선발 자리를 줘야 된다. 그리고 4선발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승용 선수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5선발이 최민석. 그러면은 우투수, 좌투수, 우투수, 좌투수, 우투수가 마련되는데 최승용과 최민석이 풀타임을 뛸 체력은 없어 보여요. 거기에 이영하가 들어가는 거냐, 최원준이 들어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영하가 선발로 들어갈 스태미너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하가 들어가는 게 최원준 선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장타 허용률이 적고 구종 가치가 높은 구종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최원준 선수는 뭐랄까? 지금 보면 위험해요.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야 돼. 최원준 선수가 잘 던질 수도 있는데 그날 운이 좋아야 잘 던질 수 있어. 하지만 이영하 선수는 커브와 슬라이더라는 확실한 결정구가 있어서 무언가 타자를 본인의 능력으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하 선수가 선발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사용법을 감독님이 알고 계신다면, 이영하 선수가 이렇게 저는 선발 후보로 최승용 선수를 선발로 써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구속 그리고 구사율에서도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알맞게 점점 완벽한 선발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선발 투수처럼 점점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좌투수이란 메리트도 있고 피, 장타율, 홈런도 적게 맞고, 그러니까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딱 팀을 꾸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원준 선수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선발 후보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으로 아시아 쿼터에서 불펜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 타무라 이치로 선수를 데려온 거죠. 굳이 선발 필요 없다. 우리는 선발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팀을 짜임새 있게 잘 완성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수가 두산의 4선발, 5선발을 맡아야 할지 궁금한데요.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채널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잖아요. 불펜 채널에서 그렇고, 떡볶이 사드실 거면 제 채널에서도 한번 사드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